지금부터 코메드 2024 지역의료분권 포럼 2부를 시작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로 의료분권을 이야기합니다. 코메드 2024 지역의료분권 포럼 2부의 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 5분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 박정현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함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으신 네 분의 패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내과 전문의 이동영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저희 학회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PPT를 저만 갖고 온 것 같아서요. 잠깐 띄워주시면, 저희 대한재택의료학회는 사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학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2023년 2월 달에 저희가 발기인총회를 하고 23년 4월 2일에 처음으로 이제 런칭 심포지움을 가진 아주 신생 학회입니다. 저희 학회는 저 같은 이제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 법률을 담당하시는 변호사, 또 언론기관에 계신 기자님들, 그 다음에 국회나 보건복지부에 계신 여러 재택의료에 관련된 다직역들이 모여서 재택의료 활성화를 논의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오늘 아마 불러주셔서 저희 학회도 소개하고 또 부산시에서 원하시는 재택의료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 원장님께서 우리나라 그 재택의료학회 지금 이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택의료학회가 뭘 하는 건지 하고 그렇게 소개 좀. 재택의료학회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택의료를 이제 보는 의료진들이 분절화가 돼 있거든요. 방문 진료를 하고자 하는 내과 의사도 있고, 방문 진료를 하고자 하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도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각 학회에서 이런 재택의료를 담당하거나 관심이 있는 이런 직역들이 모여서 만든 다직역 학회입니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출범했을 때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한 20개 넘게를 했는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때 당시가 이제 간호법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의사 간호사 싸우는데 니네는 어떻게 의사 간호사가 같이 학회를 하고 있니?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학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가 니네 학회는 그러면 원격 의료를 지지하는 학회니?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오늘 이제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들어가야만 우리가 재택의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혈액투석을 하는 투석 전문이고 혈액투석실을 하는 개원입니다. 근데 저는 학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보건복지부와 저희 신장학회가 같이 하고 있는 재택 혈액투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액투석 기계를 집에다 설치를 해서 환자 본인이 집에서 치료를 하게 만드는 사업인데,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미국, 일본, 뉴질랜드 이런 데서 이미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재택의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상위단체의 개념으로 저희 재택의료학회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택의료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왕진, 저희 80년대에 선생님들이 자전거 타고 왕진 가방 들고 가셨던 거는 일회성 이벤트인 거죠. 지속성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가는 거죠. 재택의료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방문 진료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축인데, 방문 진료라는 것은 의사가 이 환자에 대해서, 의료진이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택의료 시범 사업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8회, 12회 이런 식으로 세션을 정해서 방문을 하고요. 또 언제는 의사가 가고 언제는 의사 간호사가 같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진료, 치료, 처방을 하는 거를 재택의료 중에 방문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택의료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어떤 총괄적인 개념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단 한 가지죠. 의료를, 진료라는 이 서비스를 집뿐만 아니라 어떤 개호, 노인, 보건시설, 집에 있는 진료소 또는 환자 본인의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총괄적인 의미로 재택의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재택의료는 또 일본과는 좀 틀려야 되는 거거든요. 일본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방문 진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의료진이 방문한 후에 환자에게 원격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붙이는 거죠. 예,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갤럭시 와치를 비롯해서 이런 원격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붙인 후에 환자를 원격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더 필요하다면 원격 진료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 가서 환자를 직접 만나서 만져보고 진찰해보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택의료를 일본에서는 뭐 제3의 의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택의료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려면 사실 일본과 같은 제도의 정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부산시도 굉장히 하고 싶을 건데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상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가는 이런 방문 진료 행위는 어떤 그 일회성의 한도에서 이루어지는 시범 사업의 한 부분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정식 의료 진료의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학회에서 항상 주장하는 부분인데 의료법의 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규정이 없어져야만 일본처럼 우리가 진료소 또는 요양시설 또는 환자 본인의 집에서 우리가 편하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범 사업들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본 사업으로 전환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IT 기술 발전이 되고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고 지금 여러분 담벼락 밖에만 나가도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서 앞으로 노인 의료 혹은 뭐 노인 보건에 있어서 미래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동영 원장님 짧게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기술이 현재 있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택의료학회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 회사들과 같이 네트워킹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회사의 모듈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특별히 이 회사를 고른 이유는 부산에 본사가 있습니다. 요 바로 뒤에 있는 센텀에 본사가 있는 회사고요. 여기는 모션 디텍터를 사용해서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해주는 회사입니다. 아마 부산시에서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몇 시간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이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알람이 가고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일정 시간 이상이 지났는데 안 나오신다. 알람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알람이 옛날에 119를 썼는데 요새는 이제 모 텔레캅이랑 연계가 돼 있다고 하고요. 또 자제분들한테도 이렇게 메시지가 가면서 워닝 사인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많이 걷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듈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실제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꽤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재택의료와 접목한다면 노인의료에 새로운 장을 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분권에 대해서 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이 지방의료분권을 위해서 앞으로 부산시도 좋고 부산시 내 의료인들도 좋고 복지를 하시는 분들도 좋고 어쨌든 여기에 관계되는 이 소사이어티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하면 좋겠느냐를 짧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분권 부산이 왜 제일 처음에 할 수가 없느냐, 또 다른 지역에서 왜 부산을 찾아오게 못할 것 같으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거든요. 이미 서울 경기 지역에는 방문 진료만을 전담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 여기서 모르시겠지만 부산에도 이미 2군데가 있습니다. 금정구에 한 군데, 남구에 한 군데. 네, 이미 변화의 바람이 시작이 됐거든요. 부산의 노인 인구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시 관계자분들 또 지역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재택의료를 비롯한 이런 새로운 의료 시스템들을 부산이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의료분권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늘 좌장으로서의 제 역할은 마치겠습니다. 네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KNN도 감사드리고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이끌어주신 우리 박정현 교수님 그리고 네 분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NN이 주최한 코메드 2024 지역의료 분권 포럼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